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온난화로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남세균 독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처럼 방치할 경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5,828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24%인 1,891명이 폐섬유증, 천식, 폐암 등으로 숨졌습니다. 저희 피해자들은 10년에서 30년 정도까지 고통을 살아왔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별다른 사람 아닙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1994년부터 2011년까지 팔린 특정 가습기에 포함된 PHMG, PGH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판매될 당시에는 유해성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금지했지만 이미 800만 명가량이 이를 사용한 뒤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 강에서 매년 여름철마다 발생하는 심각한 녹조 현상 때문입니다. 남세균이 창궐하면서 생기는 녹조는 독소를 배출해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2022년과 2023년 대구와 경북 고령의 수돗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기준치를 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2022년에는 환경단체들의 조사에서 낙동강물을 이용해 지은 농산물과 낙동강에서 잡은 어패류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왔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면 2차, 3차로 갈수록 이 농도는 높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 농도가 높아진 마이크로시스틴을 먹었을 때 피해가 나는 건 틀림없죠. 2023년 9월 낙동강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는 대상자 절반 정도가 코 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나와 공기 중에도 독소가 떠다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남세균의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과 아나톡신, BMAA 등은 암과 알츠하이머병, 루게릭병, 생식기능 이상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국자술지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유역의 남세균 발생과 비알코올성 간 질환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녹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비알코올성 간질환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간질환자의 비율이 자꾸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이크로시스틴 간독성 물질이고 이 둘이에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지 않나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죠. 환경부는 정수 처리 과정에서 녹조 독소가 99% 제거되기 때문에 수돗물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경단체와 일부 학계가 공동으로 벌인 조사 결과가 자신들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달라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도 조사를 했고 이제 조사를 할 때는 또 연구자에 따라서 어떻게 조사하냐가 중요하다고 해요. 저희는 그 조사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도 지금 다 공개를 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녹조 현상 때문에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선 보해 수문을 개방해 녹조 현상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낙동강에 질소와 인 등 오염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문제라면 이거는 이제 수돗물과 공기, 농산물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셔야 되는, 먹어야 되는 이런 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정부가 녹조 사태를 무시한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은 경산의 한 대학가에서 공인중개사가 건물주와 임차인을 모두 속인 이중계약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보도 이후 경산시는 문제 공인중개사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는데요. 취재 결과 이 공인중개사는 지난해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학 정문 앞 빌라촌입니다. 대구 문화방송의 보도 이후 경북 경산시가 전월세 사기 피해를 조심하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습니다. 이달 초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 사기가 드러나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건물주에게 계약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는 전세 계약을 맺어놓고
건물주에게는 월세라 알렸습니다. 피해자분들은 연락을 달라 함께 신고하자 대학생 커뮤니티에는 이 공인중개사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글이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피해 사례 가운데는 이 공인중개사에게 월세 보증금을 떼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160만 원을 주고 원룸 4개월을 계약한 외국인 유학생은 보증금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But after living there for 4 months, I wanted to get the deposit back, but he doesn't reply. So I kept calling him, but he doesn't reply.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경산시는 공인중개사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는 지난해 10월에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정지를 당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었고 계약서 작성의 미비점 때문에 업무정지가 한번 있었고요.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는 등의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겁니다. 해당 공인중개소는 영업 정지 기간에도 문을 열었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문을 계속 영업을 했어요. 11월 달, 12월 달 계속 했었어요. 올해 전세 피해 보신 분들이 계약을 갖다 3월 1일, 3월 2일을 했더라고. 관할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허술한 감시망을 피한 걸로 보입니다. 경북도는 지난해 도내 공인중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21곳에 업무정지와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공인중개사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해봤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유물이 출토된 대구 달성 죽곡산 일대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도 없이 도로공사가 진행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공사를 멈추고 뒤늦게 조사해 보니 실제로 유물과 유구 20여 점이 출토됐습니다. 그런데 달성군이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기로 해 다시 논란입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흙을 여러 층 걷어내자 돌로 만든 낮은 방이 나옵니다. 토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발굴 조사팀은 통일신라시대 돌방 무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시대 무덤과 조선시대 집터, 별자리 등이 새겨진 암각석도 있습니다. 농사와 농경이나 먹고 사는 곳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원적인 제사 형태의 유적도 되는 거죠. 모두 대구 달성군 죽곡산 일대 도로 공사 현장에서 나온 겁니다. 달성군은 죽곡산을 가로질러 강정마을과 죽곡 이지구를 연결하는 2차로 도로를 새로 내려 합니다. 강정 고령보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 일대 정체가 심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면적은 축구장 2개 크기의 15,000여 제곱미터. 지난 2023년 11월 법이 정한 문화재 지표조사를 빼먹고 착공했다 유물이 잇따라 발견되자 달성군은 공사를 멈추고 뒤늦게 발굴 조사를 벌였습니다. 1년가량 조사 끝에 통일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친 유구 11기, 유물 12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도로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국가유산청이 무덤 등은 기록으로만 남기고 발굴된 유물은 옮겨 보존한 뒤 공사해도 된다고 결론 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와 일부 주민들이 유적 가치를 따져보는 토론회를 열어달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보존이라든지 그 정도의 가치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나 봐요. 국가유산청에서 또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그리고 저희는 이제 토론회나 이런 게 의무사항이 아니고. 국가유산청은 수습한 유물들을 국립대구박물관 등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드러내어서 박물관 마당으로 옮기는 순간 그 고대 유적과 유물은 생명성을 잃어버린다. 왜 이곳에 있고 이 바위에 구멍을 팠을까라는 것은 그 지역 환경과 그 당시의 시공간에 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투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둬야 되는 겁니다. 과거 우리 지역의 문명이 어떻게 나타나 흘러왔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책을 없애는 일이라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도로를 낼 게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살려 죽곡산 일대를 선사유적공원으로 만들어 보존해 후대에 고스란히 물려줘야 한다며 달성군의 개발 위주 행정을 규탄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됐습니다.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과 울진 성류굴 등 경북 동해안 29곳의 지질 명소가 우수한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남면의 주상절리군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부채꼴 모양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상의 주상절리가 해안선을 따라 펼쳐져 있어 연간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좀 이제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래도 뭐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이렇게 멋있게 돼 있어요. 양남 주상절리와 함께 왕피천과 성류굴, 고래불 해안 등 경북 동해안에 29곳의 지질 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경북도와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 4개 시군이 힘을 모아 지난 2023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해왔고 2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공식 등재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의 의미는 국제적으로 이러한 자연유산의 가치를 공식 인정받았던 데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북 동해안이 국제적인 지질 관광과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00만 년 전 동해가 만들어질 때의 지질 흔적과 한반도 최대의 신생대 화석 산지가 있어 우수한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경북 동해안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4개 시군과 함께 지질 탐방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콘텐츠 발굴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역사 문화도시 경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경북 동해안의 지질 명소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면서 경상북도도 체계적인 보존 대책과 다양한 활용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달 산림청이 발표한 경북 산불의 산불 영향 구역은 약 4만 5천 헥타르였습니다. 사실 이 수치만 해도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의 2배 가까운 규모인데요. 그런데 최근 경북의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을 조사해 보니 기존 발표보다 2배 더 많은 9만여 헥타르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경북 산불은 의성군에서 시작해 안동, 영양, 청송, 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을 휩쓸었습니다. 산림당국이 주불 진화를 선언한 건 산불 발화 엿새 만인 지난달 28일. 이때 발표한 전체 산불 영향구역은 4만 5,157헥타르였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산불 현장에 형성된 화선 안에 포함된 면적을 뜻합니다. 불에 타지 않은 부분까지 어림잡기 때문에 이후 조사를 통해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은 통상적으로 그보다 더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경북 산불로 인한 실제 산림 피해 면적이 산림청 발표보다 2배 넓은 약 9만 헥타르에 달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이 최근 조사한 산림 피해 면적 추산치를 확인해봤습니다. 영양군은 기존 발표된 면적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안동시는 기존 9천여 헥타르에서 최근 2만 6천여 헥타르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의성군은 12,000헥타르에서 2만 7천 헥타르에 달하는 등 모두 9만 6천 헥타르가 넘습니다. 지자체 조사에 따르면 피해 면적이 기존 예상보다 배 이상 불어난 겁니다. 산림당국과 각 지자체는 초기에는 산불이 빠르게 지나간 면적만 추산했고 또 주불 진화 이후에도 잔불 피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면적이 산불 영향구역보다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것도 실지피 면적도 아니고 영향구역이 4만 9천 나왔다는 것은 참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좀 있습니다. 10만 헥타르라고 국민들에 알렸을 때 대단히 이제 국민들 저항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추측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국회에서는 산림청의 피해 면적 조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후재난연구소에 따르면 경북 대형 산불 피해 면적은 10만 5천 헥타르입니다. 2.3배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때문에 산림청이 피해 면적을 축소한 건 아닌지 여러 전문가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은 아직 확정된 피해 면적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상북도는 코레일 관광개발과 협력해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 자원과 문화유산을 연계한 철도 관광 상품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숙박 할인 이벤트와 여행 인증 시 경품을 지급하는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과 북부권역 관광자원과 상품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의 3월 관광객 수가 1년 전보다 평균 18% 감소하고 경북 전체 관광객도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 후보는 오늘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1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으려는 빅텐트로는 시간상 불가능하며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대구 지역 정치권에 대해 비겁한 행동이며 자신만의 행동 강령에 사로잡힌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 경북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신공항 추진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며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유치와 데이터 산업 같은 신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7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4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대구의 아파트값은 한 주 전보다 0.12% 떨어져 전국 시도 가운데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도원 볼리동 구축 위주로 마이너스 0.16%, 수성구는 매호, 범물, 신매동 위주로 마이너스 0.16%를 기록했습니다. 전셋값도 0.07% 떨어져 78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하락, 전세 가격은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상품권 투자 사업을 미끼로 지인에게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 여성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백화점 상품권을 헐값에 대량 매입해 재판매하면 매월 4%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한 달 안에 돌려줄 수 있다고 지인을 속여 5억 3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대학교는 대구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대학 지원체계, 즉 라이즈 사업에 신청한 16개 과제 전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모두 1,63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대는 대구형 혁신교육 생태계 구축, 미래산업 선도인재 양성, 취업과 창업 중심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청년 인재 정착과 지역사회 기반 구축 등 4개 핵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